자,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극대와 극소,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인데 내가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자,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한 이유는 여러분들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럼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 교재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읽어볼게. 자, 여기에 fx가 그려져 있고 1번부터 읽어보면은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x값이 증가하면서 x는 a에서 좌우를 비교했을 때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은 우리는 그 x는 a에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극대라고 부를 거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를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x는 a에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은 fx는 x는 a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다? 우리는 요런 길을 여기도 f는 a가 될 건데 여기를 극대라고 부를 거고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다? 여기를 극소라고 부를 거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를 거다 라고 해서 방금 내가 새로운 내용을 말한 게 아니라 책에 쓰여있는 말을 그대로 읽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영상을 멈춰놓고 여기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미분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잠깐만 영상을 멈춰놓고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죠? 자, 내가 방금 마지막에 어떤 말이냐면은 극대와 극소를 설명을 하는데 미분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수투를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극대와 극소에 관해서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야 될 거야. 나는 여태껏 수투에서 극대, 극소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일단은 f'A가 0이 되는 부분부터 찾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었어. 근데 지금 설명을 미적고 나서 보니까 미분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어느 하나가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건데 교재가 잘못된 일은 일단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전부 다 검수를 했을 거야. 개념 내용을 확인을 했을 거고 문제 예제들도 다 하나하나 돈 주고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데 가끔 있겠지만은 있을 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풀이 방식이 약간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극대, 극소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 문제를 푸는데 그 극대가 되는 지점을 항상 우리가 f'A는 0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찾았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되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 자,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내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일게요. 극대라는 거는 극대라는 거는 영어로 써보면은 원래 수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써보면 이렇게 써요. 로컬, 맥시멈. 원래 극대라는 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로컬 맥시멈이라고 번역을 해.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단어를 알고 있을 텐데, 맥시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그냥 일종의 크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뭐가 붙냐면은 로컬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럼 로컬은 무슨 뜻이야?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분의 그림을 봤을 때란 뜻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번역하면은 지역적인, 그냥 일부분의 이런 뜻이랑 될 거란 말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은 그래프의 일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극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위로 블록인 함수가 있어. 근데 어딘가에서 이렇게 점이 찍힐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지만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fx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x는 a인데 내가 x 값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걸어둘게요. 어떻게 할 거다? a를 기준으로 h라는 실수만큼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H라는 실수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만 제한을 시켜둘게. 그러면 밑에다가 내가 X 값의 범위를 살짝 그릴 수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X-H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A 플러스 H가 있겠어. 그러면은 나는 fx를
요렇게만 보는 거야. 자, 요렇게만 봤을 때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요. 이 뒤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고요. 나는 오로지 요 장면만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뭐라고 부르겠다? 극대라고 부르겠다. 라는 게 극대의 원래 이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극소라는 것도 극대를 이해를 했으면은 극소라는 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겠어. 자, 극소라는 거는 이 한자 소가 작다는 뜻이니까 영어로 번역하면은 로컬 미니멈이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로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이거를 무슨 수 대칭하면은, 자, 이거를 x축 대칭하면은 우리가 극소가 갖는 극소가 그래프 상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렇게 A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를 또 X값을 제한시켜서 그래프를 볼 때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놈을 뭐라고 하고 극대라고 하고 가장 작은 놈을 뭐라고 한다? 극소라고 한다. 자, 요렇게 원래가 극대 극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금 내가 한 설명에서도 미분이란 단어는 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금 내가 설명에서도 미분이란 단어를 꺼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수투에서 왜 자꾸 극대 극소를 찾을 때 얘네 둘을 찾을 때 항상 F'A가 0인 부분을 기준으로 문제를 쉽게 풀었냐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함수가 문제를 만들 때 가장 좋은 함수가 연속이면서 극대 극소의 개념을 물어볼 때 가장 좋은 함수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할 때니까. 요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형을 그리기 쉽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만드는 사람도 요런 지점에서 문제 만드는 게 쉽기 때문에 그냥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그때 극소는 F'A가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방금 내가 말한 건 명제예요. f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극대점과 극소점이라는 거는 F'A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야. 이것도 하나의 명제지. 뭐뭐이면 뭐뭐이다잖아. 말이 기니까 쓰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귀로 듣고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명제는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명제를 말해주면은 f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극대점과 극소점, 쉽게 말해서 극값이 되는 점은 그때의 미분계수가 얼마다? F'A가 0이다라는 명제인데 그 명제의 앞뒤를 바꾸면은 즉 명제의 역을 쓰면은 F'A가 0이면 F'A가 0이면은 fx는 거기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명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어봤다면은 틀린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하나의 예시가 뭐야? F'A가 0인데 그때값 극소값, 즉 극값이 아닌 거는 이런 함수. 이렇게 y는 x의 세제곱인 거.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3의 x제곱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게 정확히 x는 0일 때잖아. 즉 빨간색으로 내가 x는 0을 접선 그려보면은 무슨 축이 되겠다? x축이 되겠다. 이 x축이 이 점에서의 x는 0에서 접선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x축이라는 게 F'A의 접선인데 여기를 잘 보면은 이 세제곱이라는 거는 x값이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y값도 세제곱으로 커져버리는 증가함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해가죠?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거나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 F'0이라는 게 F'0이라는 게 비록 0이지만은 이때의 F0 값은 극값이 되던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방금 명제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풀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돼. F'A가 무조건 0이라고 해서 거기가 극값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거 은근히 놓치고 가는 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번쯤 말을 꺼내봤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덧붙여가지고 최대 최소에 대한 설명도 한번 덧붙여볼게. 자, 방금 극대극소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최대 최소는 뭐라고 쓰겠어? 최대 최소는 어차피 대하고 소니까 맥시멈이라고 쓰던가
아니면은 미니멈이라고 쓸 거예요. 미니멈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붙냐면은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아까하고 조금 다르지. 아까는 극대 극소는 로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불러? 글로벌이라고 불러. 근데 글로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전 지구적인 또는 전체적이라는 뜻이 같잖아.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 함수 fx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x값에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정의역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은 함수 전체의 그래프에서 가장 큰 게 누구겠냐? 함수 전체의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게 누구겠냐? 라는 게 최대 최소인 거고, 그때 극소는 일부분을 봤을 때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적으로 극대와 극소하고 최대와 최소는 그래프를 전체를 볼 거냐, 아니면 일부분을 볼 거냐의 차이지, 극대값이 무조건 최대값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극소값이 무조건 최소값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극대극소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내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먼저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뒷부분 가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시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나머지 극대 극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 1번 내용이 아까 내가 앞부분에서 흰 종이를 띄워놓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자, 원래 극대 극소는 미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거기 밑에서 이제 2번으로 내려가면은 앞에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붙냐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네, 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껏 수투에서 극대 극소 문제를 풀 때 F'A가 0인 걸 찾아서 문제를 풀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F'A가 0이고, 이 고, 그러니까 AND야. 이거 둘 다 맞는 말이어야 돼. F'A가 0이고, 그리고 X는 A를 기준으로 F'X의 도함수의 부호가 도함수 부호가 바뀔 때 이때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다? 극대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극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부분은 내가 앞에 설명한 부분하고 비슷한 예시가 있었어. 나는 반대말을 알려줬죠? y는 x세제곱 예시를 들면서 y는 x세제곱에 기울기가,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0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값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극대라는 거는 어떻게 부호가 바뀌는 거냐면은 요 부호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 요 부호가 어느 부분에서 플러스에서 뭐로 바뀔 때? 마이너스로 바뀔 때는 극대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그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뭘로 바뀔 때? 플러스로 바뀔 때를 극소라고 부를 거야. 그냥 F'A가 0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극값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어느 걸 극대로 할 거냐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근데 이건 함수 fx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함수 f'x 말하는 겁니다.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그때를 각각 극대와 극소라고 부르기로 정의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 내용은 많이 까먹고 넘어간 학생들이 많은데 요거 항상 문제 풀 때 체크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극대와 극소의 판정.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극대와 극소의 판정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다음 페이지에다가 추가로 흰 종이를 띄워놓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과목에서 처음 배웠던 이계도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극대와 극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림 그려지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지만은 내가 미리 이렇게 그려놨어요. 삐져나온 부분을 좀 지우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 그래프 보면은 우리가 fx라는 거는 일단은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한 번 미분하면 몇 차 함수야?
예, 당연히 2차 함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면은, 즉, 이계도 함수는 몇 차 함수다? 네, 1차 함수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됐죠? 자, 이거 설명하고 옆에서 4차 함수도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이 상태에서 여기 설명부터 읽어보면은, 이계도 함수를 갖는 fx에서 f'a가 얼마일 때? 0일 때, 즉,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라는 거는 당연히 fx는 미분이 가능할 때란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fx가 미분 가능하고 f'x도 미분이 가능할 때 이계도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극대와 극소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fx를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극대와 극소를 미리 표시해 놨어요. 그럼 여기를 점을 x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알파라고 쓸 거고 여기를 x는 베타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 됐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알파가 될 거고 요때 x 값도 베타가 될 거고 편의상 요 부분을 x는 0이라고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점선을 따라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보면은 도함수는 fx에서 x는 a가 되기 전까지는 접선의 기울기들이 전부 다 양수였는데 점점 그 양수가 0으로 감소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는 어디를 보면 돼? 이렇게 fx를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이렇게 fx를 보면 돼. 그럼 이 부분이 양수긴 한데 fx가 아직은 f'x가 즉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긴 한데 감소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 자, 여기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f'x가 0보다 크긴 한데 감소하고 있어. 그리고 알파일 때, x가 알파일 때 정확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f 프라임 알파는 0이 되겠지. 여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언젠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할 거야. 이해가죠? 자, 요렇게 내려갈 건데,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에서 지금 좌우로 x는 a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네, 그때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살펴볼게. 자, 요렇게 되겠죠? 이 왼쪽을 먼저 살펴봤을 때 파란색 부분으로 내가 요 2'x, 즉 이계도 함수를 밑에다 미리 그려놨어. 이계도 함수는 얘가 원본이라고 했을 때 파란색 입장에서 얘가 원본이라고 했을 때 얘는 그 원본인 함수들의 접선의 기울기를 모아놓은 함수입니다. 일일이 점 찍어가지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럼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 음수, 음수 그리고 점점 0으로 바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를 그려놓으면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음수에서 점점 0으로 증가하는 상태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요 x는 알파 지점이 그대로 내려오면은 f2' 알파라는 값은 어떤 값을 갖냐면은 음수를 함수 값으로 가져요. 이렇게 지킬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질 거야. 지금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이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건데 첫 번째 문장 f2'a가 0이면 근데 언제냐면은 f'a가 0이고 f2'a가 0이면 정확히 요 왼쪽에 파란색 부분을 말하고 있어. 그 상태면은 fx는 x는 a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더라 라는 게 첫 번째 파란색 부분의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네, 그 다음에는 초록색으로 나머지 오른쪽 부분을 봐볼게. 자, 요 초록색 선,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요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살펴보면은 함수값이, 즉, 함수값은 바뀌겠지만은 도함수가 아직은 음수였다가 점점 0으로 증가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여기에서부터 0으로 이렇게 증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의 f2'x도 f'x의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양수, 양수로 점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근데 요 그림은 뒷부분 가서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은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럼 두 번째 극소값을 살펴보면은 x는 베타에서
이렇게 내가 또 똑같이 x는 베타를 내려 그었을 때, 그럼 여기가 x는 베타가 될 거고, 그때 f2' 베타를 구해보면은, 아직 식이 없어서 값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말을 살펴보면은, f'a가 0이면서, f2'a가 0보다 크면은, x는 a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이계도함수를 활용해서 극대와 극소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왜 설명하는 거냐면은 잘 안 쓰이긴 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함수를 그릴 수 있을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f'x도 그릴 수 있으니까 많이 안 쓰이긴 하는데, 선택미적분 요 과목에서는 함수의 식이 초월함수로 되게 복잡해지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릴 수 없거든요. 이거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도함수도 못 그리고 원래함수도 못 그려. 그럴 때 써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왜 써먹으라고 하는 거야? 도함수 그리기 어려울 때, 이거는 그래프 그리기 힘들 때, 그래프 그리기 좀 빡셀 때, 야, 못 그리겠다. 빡세다. 요럴 때 내가 써먹는 방법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은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어. 알겠죠?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지금부터, 요 단원에서는, 이 과목에서는 아마 그래프 그리기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2의 x 곱하기 ln x 이런 거 그려야 되거든. 그런 거 그려야 되는데 많이 힘드니까 그래프 그리기 힘들어서 요 방법을 설명을 해주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처음 말한 대로 4차 함수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4차 함수 대충 그릴게. 요렇게 그려지겠지. 자, fx 대충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 그럼 내가 요거에 그때값 극소값 맞춰가지고 어떤 거 그릴 수 있겠어? f'x 그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기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해하기 쉽게 다항함수로 설명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그래프 못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잡기술 하나 알아두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쉬울 거야. 자, 요거를 바탕으로 f'x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f'x의 x축을 그려주고, 요렇게 x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으로 커지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오겠지.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0 찍고, 그 다음에는 증가하다가 0 찍는 거니까, 이 사이에서 한 번쯤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리는 거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0을 찍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기울기가 음수 되다가 또 0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어. 그림 좀 이상한데, 요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휘어야 돼. 요렇게 3차 함수를 그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밑에 연이어가지고 f2'x도 그려봅시다. f2'x 모양 맞춰가지고, 자, 요 부분 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빨간색으로 f'x조차 0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빨간색 선 기준선 그려주고 f2'x 그려보면은 2차 함수 그려야 되겠죠? 2차 함수 그려야 될 건데 여기하고 여기가 근이 되겠어. 그래서 요렇게 그릴 수 있겠어.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자, 이렇게 f2'x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제 우리가 요 검은색 선 1번, 2번, 3번을 살펴보시면은 여 부분에서 지금 f'a가 0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f2'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보면은 요렇게 양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면 돼? 극소라고 부르면 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 부분 f'a가 0으로 찍히지. 근데 그때의 함수값을 구해보면은 얼마로 찍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로 찍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부르겠어? 극대라고 부르겠고, 마찬가지로 3번 여기 부분도 f'a가 0인데 요렇게 찍히는데 그때의 f2'a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보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마주보게 되는 양수값이 찍힐 거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겠다? 네, 여기도 극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모를 때, 도함수의 개형도 모르고 그래프의 개형도 그릴 수가 없을 때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극대와 극소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네, 있다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써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릴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하세요. 아까까지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한번 해봤고, 지금부터는 극대와 극소를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 fx는 x 더하기 2 곱하기 sin x고 x가 0부터 2파일 때 삼각함수가 나왔으니까 웬만하면은 정의역을 정해주는 게 문제 풀기 편하겠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극각까지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예제야. 여러분들 극대와 극소를 처음 배웠을 때, 수초에서 처음 배웠을 때 증감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극대와 극소를 찾는 법을 짤막하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적분에서는 요거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x 더하기 2 sin x를 그려본 적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3차 함수, 4차 함수처럼 이런 것들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증감표를 이용해서 극대와 극소를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감표고 극대와 극소를 구할 거니까 먼저 fx를 미분한 f'x를 써놔야겠지. 그럼 얘를 써보면은 1 더하기 2 곱하기 코사인 x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그 다음에 이 표를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먼저 x값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0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점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어 있어. 여기가 비어 있는데 그 밑에 부분 보면은 이렇게 선이 쳐져 있고, 자, f'x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f'x의 부호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부호를 쓰는 거니까 과연 x값이 얼마일 때 0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는 0인 걸 찾으라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계산해보면은 코사인 x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근데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0과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짤막하게 그려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를 이쪽으로 지나는 거니까 요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요 값이 얼마겠냐 살펴보면은 2분의 1이 나오는 x값이 3분의 파이죠. 근데 2분의 파이에서 그 간격만큼 똑같이 뒤로 갈 거니까 여기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1이어서 즉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2파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찾아봅시다. 여기 자 여기는 코사인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x는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얘는 얼마가 될 거다? 3분의 4파이가 될 거다라고 내가 다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첫 번째 네모는 뭐가 되느냐? 네모 이제 지워주고 첫 번째 네모는 얼마가 될 거다? 3분의 2파이일 때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 상태에서 자,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코사인 x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비교해보면은 과연 3분의 2파이 이전에서는 3분의 2파이 이전에서는 요 도함수가 0보다 클까 작을까를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근데 판단을 해보시면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값들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 더하기 2 곱하기 코사인은 뭐가 되겠어? 양수로 계산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를 지나게 되면은 점점점 그럼 이건 범위를 말하는 거니까 3분의 2 파이를 지나게 되면은 코사인이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더 작은 값을 가지니까 f'x는 그때 부호가 뭘로 바뀔 거냐면은 음수로 바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판단이 됐으면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구하면 돼? 아, 여기가 극대가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표를 채워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표를 채우면은 첫 번째 0이 되는 부분은 3분의 2파이였고 두 번째 0이 되는 부분은 3분의 4파이 이렇게 됐었어. 근데 그럴 때 둘 다 0이 되는데 그 f'x가 좌우를 기준으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빈칸은 뭐 말하는 거냐면은 fx의 대략적인 모양이 증가겠느냐 감소겠느냐 적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 내려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그럼 이때는 뭘 그리면 돼? 올라가는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겠어.
여기까지 가지. 그럼 이렇게 됐고, 그다음 두 번째, 3분의 4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요 범위 내에서는 다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지게 되니까 f'x가 양수인 값을 가질 거고, 그때 fx는 f'x가 양수, 즉 0보다 크니까 증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극대와 극소를 구해보라고 하시니까 극대 값은 f'x가 0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얘가 미분이 가능하니까 0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f3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은 f'x가 0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미분이 가능하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바뀔 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 즉 3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 함수값들 계산하시면 돼. 그러면 f에다가 얼마를 넣으래? 3분의 2파이 넣으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2 곱하기 sin x여서 3분의 2파이 더하기 루트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어요. 요렇게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증간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극대와 극소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 증간표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워서 그래. 근데 어차피 나중 가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건데, 그거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래프를 한 번에 확확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증간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 2번 예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책에다가 증간표 그려가지고 어느 부분이 0이 될 때 부호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서 극대 극소를 구해보도록 해보세요. 다음 97번, 이번에는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값을 구해봅시다 라고 했어. 그러면은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개념을 미리 적어놓고 해볼게. 자, 어떤 거였냐면은 f'A가 0일 때 첫 번째 f2'A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그때 FA가 뭐라고 했죠? 네, 극대라고 라고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f2'A가 만약에 반대로 0보다 크다면은 우리는 그때 FA 값을 뭐라고 불렀다? 극소값이라고 불렀었어요. 라고 앞에 설명했습니다. 헷갈리면은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요 fx는 x는 lnx에 대해서 한번 그 값을 구해보도록 해볼게. 그러면 먼저 fx가 x 곱하기 lnx니까 여기 도함수가 하나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도 필요할 거야. 둘 다 미리 적어 놓으면은 f'x는 다항함수와 로그함수의 곱이니까 곱의 미분을 통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일단은 lnx 그 다음에 더하기 x 곱하기 lnx를 미분한 x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거는 1 더하기 lnx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 2'x. 이계도함수도 구해봐야겠죠? 얘를 그대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1은 상수여서 0을 없어질 거고 lnx를 미분한 x분의 1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나는 어떤 걸 확인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게 하는 a값 먼저 한번 찾아보는 거야. 왜냐면 이거 1대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0이라는 거는 ln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로그의 정의를 따라가지고 x가 지금 0보다 큰 숫자야 되니까 x라는 거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0이 되는 게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왔어? 네, 한 개밖에 안 나왔어. 한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극대 아니면 극소 아니면은 둘 다 아니다.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거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방금 구한 A 값인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대입해 보도록 해봅시다.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1이면서 역수의 역수니까 2라는 1보다 큰 상수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보다 큰 거야? 네, 당연히 0보다 큰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FA 값이 뭐다? 극소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증간표를 그리지 않고도
두 번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은 이계도 함수를 활용해서 극대와 극소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 있는 해설의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먼저 f'x를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미 해놨죠? lnx 더하기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보면은 x분의 1이 될 거고 f'x가 는 0이 되는 거는 x가 얼마냐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구해놨어. 그럼 그때 이계도 함수의 값을 구해보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그대로 대입이 될 거니까 결과는 얼마다? 역수의 역수에서 2고 그게 0보다 크겠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따라서 x가 2분의 1일 때 이 값은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계도 함수에 활용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때 극소값을 구해보면은 fx에다가 얼마 대입하는 거?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계산해보면은 x 곱하기 ln x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ln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우리가 극소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딱히 그리지 않고도 또는 증간표를 작성하지 않고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예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계도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극대값 또는 극소값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예제, 위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즉 정해지지 않은 상수를 결정하는 방법. 근데 뭐를 이용해서? 극대와 극소를 이용해서.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수트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딱히 부가적인 설명 없이 바로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함수 fx가 두 개의 삼각함수 a 곱하기 sin x와 b 곱하기 sin x 그리고 삼각함수니까 0부터 파이 사이에서만 이라고 정의가 되었을 때 x는 4분의 파이에서 극대값 얼마를 갖는다? 루트 2를 가진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많은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필요한 A와 B에 관한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극대값이라는 거는 함수값을 말하는 거니까 f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되겠다?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x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해보면은 a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똑같이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가죠.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루트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차근차근 약분과 곱셈을 통해서 숫자를 정리할 수가 있겠지. 루트 2, 루트 2, 루트 2 약분이 될 거고 1이고 분모에 꼴 보기 싫은 1을 양쪽에다 곱해주면은 첫 번째 알아낸 거 a 더하기 b는 얼마다? 2다 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게 내가 필요한 두 가지 식 중에 첫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게 되겠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극대라는 표현이 있잖아. 네, 극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요 함수가 삼각함수라는 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f 프라임 4분의 파이라는 게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앞에 요 말이 생략이 된 거야.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자, 요 말이 생략이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거야. 이거 내가 극대 극소 개념 설명할 때 맨 처음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이 불가능 함수인데 극대 극소 물어보면 무작정 미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거를 활용한 모의고사 문제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찾아보시면은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함수값을 알려주고 있어. 근데 그럴 때 그냥 무작정 f'a가 0이다? 이렇게 풀면은 틀렸던 문제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출 분석할 때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이 문제는 간단한 예제니까 미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미분을 해보면은 f'x를 구해보면은 a 곱하기 사인을 미분할 거니까 코사인 x가 부호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 b 곱하기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사인 x로 나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그럼 4분의 파이 대입해 봅시다. a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아까하고 똑같네.
2분의 루트 2, 그다음 마이너스 b 곱하기 2분의 루트 2인데 그게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2분의 루트 2는 똑같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알아낸 거 a 빼기 b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 첫 번째에서 알아낸 것과 두 번째에서 알아낸 거를 합쳐보면은 A하고 B하고 똑같은데 얼마나 똑같겠다? 1도 똑같겠다라는 결론이 쉽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그 답이 1과 1입니다. 라고 손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 필요도 없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고 이건 예제니까 예제 문제니까 되게 쉽게 나온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아마 조금 좀 어렵게 계산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산 어렵고 더럽다고 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끈기 있게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99번. 99번 아까하고 비슷한 예제죠.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lnx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왜냐면 로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x는 1에서 극속감 마이너스 4를 갖는다. 그럼 문제풀이는 아까하고 똑같겠네. 일단 첫 번째로 뭘 구해볼 거다? f1을 구해보겠지. 그럼 f1이라는 거는 x에다 전부 다 1을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ln 1인데 어차피 로그에 1이 들어간 거니까 0으로 처리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0으로 계산될 거여서 그냥 a 더하기 b라는 게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뭐 해보겠어요? 이것도 미분해 보겠어요. 그럼 미분해 보면은 2ax 더하기 b 그 다음에 x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이거 못 그리잖아. 아직은 못 그리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풀 거야.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fx가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근데 지금 보니까 모양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리면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f'1이라는 거는 0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다 1을 대입을 해보면은 f'1은 2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될 건데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네, 0이 돼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a,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면서 위아래 연립해서 풀면은 첫 번째 빼보면은 a라는 게 얼마?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게 얼마?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다 라고 간단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미정계수 구할 때 포인트는 f'x를 구하는 건데 구한다는 것 자체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그냥 극소값 극대값에서 f'의 값은 0이 되겠다 써도 되는데 한 번쯤 처음 보는 모양이 나오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얘가 과연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할까? x는 1에서 또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까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 유형 극값을 가질 조건. 극값을 가질 조건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를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다음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다음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곱해진 모양으로 주어졌으니까 극값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면은 일단 우리가 미분을 해봐야겠지.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은 첫 번째 지수함수 미분하면은 지수함수는 자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게 x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나올 거고 그 다음 x제곱 빼기 3x 더하기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차 함수 미분해서 2x 마이너스 3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식으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널브러뜨리지 말고 묶어낼 수 있으면 묶어내세요.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내면은 이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계산해 줄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는 모양이 될 거니까 안에 있는 다항식을 더하기 빼기 주면 빼기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 무슨 값을 가는다?
극값을 갖는다. 그리고 지금 내가 미분한 식을 적었으니까 이 fx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얘가 0이 되면서 좌우로 그 0이 되는 지점을 얘 좌우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예제들에서 지수함수가 나오는 예제를 봤을 때 그 값을 비교할 때 특히 0을 비교할 때 보면은 이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0이 된 적이 없었어. 무슨 말인지 기억나? 네, 0이 된 적이 없었어. 그리고 어떤 숫자였냐면은 항상 0보다 컸었어. 여기까지 감을 잡았죠. 무슨 소리냐? 값을 판단할 때 지수함수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갖다 버려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만 이건 있어야 돼. 얘가 0이 안 된다라는 보장은 있어야 돼. 그리고 부호도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는 지수함수를 무조건 버리면 안 돼요. 지금에서야 는 0이니까 이 오른쪽이 는 0이니까 0이 되는 값을 구할 때는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프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부호를 일일이 다 적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증간표를 그릴 때는 이거는 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근데 지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럼 0이 되는 게 어디 있어야 돼? 당연히 뒤에 있는 2차 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겠지. 그럼 일단 2차 함수 모양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위로 볼록이 모양인데 얘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좌우로도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면 x축은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x축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그려지겠죠. 첫 번째는 만나지 않을 때,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 0이 되는 게 없잖아. 알겠죠?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0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접할 때, 근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느냐? 여기 0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도함수라고 f'x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극값이라고 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겠죠. 왜? 나는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요렇게 지나가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극값이 생기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두 개가 생길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건 딱 뭐밖에 없다? 네, 요거밖에 없다. 그리고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봤어요. 어떤 식을 써야 되겠어? 당연히 판별식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왜? 이차함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근이 되는 거잖아. 얘네들은 근이 되는 건데 중근이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만 그것이 생길 거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가죠. 그럼 마지막에 고금해주면 우리 답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판별식이라는 걸 써보면은 요렇게 식이 나와 있으니까 b제곱 빼기 4ac 25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k 빼기 3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라는 거고 숫자를 계산해보면은 25 마이너스가 1개, 2개,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k 더하기 3이 되겠어요. 이게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 숫자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통째로 더해주고 나누기 4하고 3을 빼면 되는 거니까 k라는 게 4분의 25 빼기 3이라는 4분의 13보다 작으면은 얘는 극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게 내가 내린 결론, 내가 구한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저 한마디 때문에 문제에서 이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하고를 거르는 기반이 됐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어떻게 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을까가 떠오를 거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냥 기계적으로 풀지 마시고 왜 1번과 2번이 안 되는 경우인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 설명과 예제를 한번 풀어봤어.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냥 이 예제만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 당연히 선생님들이 숙제를 줄 거잖아. 숙제는 이 예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식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계산이 힘들다고
나 문제 모르겠다고 넘어가지 말고 모르겠으면은 질문을 하고 그 전에 질문하기 전에 모르겠으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시 듣던가 책을 다시 보던가 개념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때 질문해 보세요. 원래 공부는 무조건 질문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내가 이거를 어떤 걸 몰라서 못 풀고 있었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었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래도 내가 발견을 못했다면은 그때 가가지고 질문을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복습은 앞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딱히 정리는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리는 정리하지 않고 앞에 있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는 식으로 복습하고 숙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세요.